네, 인사혁신처 발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로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이게 45개 로펌이라고 하는데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로펌이 대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연간 외형 거래액, 즉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 로펌이 대상입니다. 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공무원이나 네.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이 45개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선 네. 인사혁신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네. 최대 3년간 해당 로펌 취업이 제한됩니다. 네. 이는 인사혁신처가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한 45개 로펌을 포함해 네. 지난 1일 관보에 고시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나 기업 등 2284곳 모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고위공직자들이 퇴임한 뒤에 자신이 다루던 분야에 재취업해 후배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네.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공무원 입장에서도 바로 얼마 전까지 상사로 모신 분이 부탁을 해올 경우 네.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 네. 자신이 퇴직해 나갔을 경우 같은 부탁을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네. 등을 두루 감안해서 애초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게 연 매출액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을 정하니까 로펌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측면도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연 1조 원 안팎의 매출을 일으키는 네. 김앤장이나 수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광장과 태평양 등 이른바 1티어 로펌들에겐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관심은 새로 진입하는 로펌이나 진입했다가 빠지는 중견 로펌들입니다. 네. 취업 심사 대상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네. 이들 중견 로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탄탄함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 나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신생 로펌이 취업 심사 대상 로펌에 이름을 올리면 곧바로 업계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네. 최근 서초동 김앤장이라 불리며 이름을 떨치고 있는 LKBN 파트너스나 네. 공산제와 직영지사 운영이라는 독특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YK 네. 모두 설립된 지 10년이 안 돼 명단에 이름을 올려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올해 설립된 지 횟수로 3년밖에 안 되는 법무법인이 이 대상 로펌의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입니다. 네. SK텔레콤 사장을 역임했던 남영찬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지난 2018년 만들어졌는데요. 네. 불과 3년 만에 취업심사 대상 로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대표 변호사만 10명에 달하고 고위 법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여상훈 전 의정부지법원장, 조혜연 전 대전고법원장, 이경춘 전 회생법원장, 김기정 전 서부지법원장 네. 등 이 법원장급 이상 이른바 헤비급 변호사들이 질비해 있는데요. 네. 클라스를 제2중앙지법이라고 표현하는 법조인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난해엔 법무법인 충정 강남사무소 변호사들을 거의 통째로 흡수하다시피 네. 하는 등 빠른 속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데 네. 현재 65명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몇몇 업체들이 약진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업계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 로펌들은 자사의 매출을 대외비로 철저하게 감추고 있긴 하지만 네. 최근 최상위권 로펌들의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펌의 경우 매출액을 대외비로 하고 있고 계산법도 복잡해 해외 매출과 특허법인 매출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저런 루트로 간접 확인을 하는 등 연말마다 대략적인 매출 규모가 알려지고 있고는 했는데요. 네. 지난해 매출 규모는 현재 아무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매출 꺾임서기가 예사롭지 않은 대형 로펌들이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방증인데요. 네. 일단 작년 대비 40% 가까이 매출이 꺾인 중견 로펌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법조계에서는 대형 로펌의 경우에도 20% 안팎으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 로펌의 수익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형 로펌은 기업 자문 분야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송무가 아닌 자문 계약을 맺은 기업의 법률 리스크 등을 검토해 줌으로써 이익을 내는 것인데요. 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자 국내 기업들이 로펌 자문 수요를 앞다퉈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거래가 줄어들면서 네. 역외 자문이나 해외 사건, 즉 크로스보더 사건 수도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래저래 로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인데 네. 송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송무 영역에서의 사건 회전율이 높아지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 법원이 폐쇄되는 등 재판 기일이 연기되고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선고가 나야 성공 보수금도 받고 네. 항소 여부를 결정해 새로 선임계를 내는 등 이 수익을 낼 텐데 이런 것들이 올스톱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외국계 로펌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상황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100억 이상 매출로 취업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외국계 로펌이 네. 지난해 5곳에서 올해는 4곳으로 한 곳 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법률 사무를 다룰 수 없는 외국법 자문사들은 네. 역외 업무를 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있다는 후문입니다. 네. 이 중 몇 곳은 서울 사무소 폐쇄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다만 사무소 폐쇄가 해당 로펌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네.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사무소를 유지하고 실제 업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거점국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취업 심사 대상 명단으로 보면 전체적인 업계 분위기는 가라앉은 가운데 네. 내실을 다진 몇몇 로펌들이 일부 치고 올라온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펌들끼리도 치열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